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둘러싼 그 분쟁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그 부분 있는 곳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너무 그 오래된, 정말 많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그런 소식이죠. 베트남과 대만과 서로 부글거리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입니다.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이제 정리를 해 보시죠. This piece is from a column titled Close Up. Here, this is the Chinese territory, quote unquote. The China's cutting edge bombers got deployed to the hotspots. Because of this, Vietnam and Taiwan are fuming. 자, 거품무는 느낌으로 이제 이 부글부글 한다는 게 그런 느낌을 쓰는 fum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화를 정말 많이 내는 enraged 이런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쟁할 때 이제 제가 핫스팟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핫스팟이라는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죠. 그 분쟁,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정시로 다투는 이런 분쟁이라는 그런 분쟁 지역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관광 쪽에서 쓰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특이한 단어이기도 하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 분쟁은 dispute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분쟁 지역 방금 전에 한 단어로 해서 핫스팟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dispute. 관련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갈등이라고 고부 간의 갈등 같은 거 할 때 discord, 사드 갈등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 that discord. 자,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제시하는 반목은 feud 추천드리고요. 자, 충돌은 clash나 crash, collision 정도가 되는데 그 경우에 따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좀 그 단어들 사용하실 때. 자, 그리고요. 이 배치 있죠. 군용 장비를 갖다가 정식으로 이제 분쟁 지역에 배치를 해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deploy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사이먼트하고 꼭 분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근무지에 배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배치라고 할 때는 assignment. 자, 그 다음에 부대가 여러 군데 있죠. 그럴 때 재배치라고 할 때 이것도 이건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국어적으로는 포지션이 배치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Repositioning of all units 이렇게 되겠죠. So it's been the images of the cutting edge fighter jets deployed were spotted by a satellite, and they were deployed to the Paracel Islands, which are mired in a dispute over territorial ownership between the surrounding states and China. 자, 여기서 이제 군도 있죠. 일단 저기부터 보실까요? 인근 인접 관련된 주변이라고 해서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surrounding 내지 around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근은 가까운 곳이죠. close나 nearby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인접은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국경이 인접했다 이럴 때도 쓰이는데 그러면 국경 인접은 접경이라고 줄여 들어가죠. 그럴 때 해석은 인접은 neighboring, contiguous, adjacent, adjoining 이런 정도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군사 지역에 인접 할 때는 contiguous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비군사에서도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접경이죠. 그래서 Canada is contiguous to the United States 이럴 때 또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토 소유권 준말이죠. 이걸 영유권이라고 해서 그냥 주장한다는 의미로 territorial claim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 소유권 정식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이 파라셀 군도라고 있죠. 일단 아일런즈라고 하면 이렇게 그 군도, 제도, 열도, 도서 네 가지 해석 중에 항상 고르셔야 되는데 이 섬들이 쭉 그냥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섬으로 행정적 단위로 엮여진 게 아니다. 그럴 때 도서라고 일단 시작을 하죠. 아일런즈. 그 중에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그 경우에 제도라고 합니다. 아일런즈를. 그걸 하와이 제도 할 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열도는 일렬로 쭉 나열된 형태를 나타낼 때 일본 열도가 대표적입니다. Japanese Islands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그 그도저도 아닐 때 군도가 돼서 아일런즈 이걸 이제 그 아일랜드 체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제도 열도 그리고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했을 때 중국 측에서 중국식 표기로 이제 들어가서 부를 때는 그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도련선 그렇게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news agency Reuters reported quote unquote on the in the islands subject to the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The cutting-edge Chinese bombers were confirmed on 28th local time and explained that they are the H-6 bombers, the Y-20 transport aircraft, KJ, as well as KJ-500 transport aircraft, and the area only warning control aircraft captured by a satellite in photos. 공중 저기요. 여기를 이제 aerial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줄여서 air라고도 하는데 aerial 공중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중할 때 원래는 이 airborne을 쓰게 돼 있죠. airborne early warning 이렇게 하는데 일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aerial 그다음에 이제 air로 하는데 이거는 그 공중의 그 조기 경보 통제기 할 때는 이 airborne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군사용으로 들어가면 이 airborne은 그 공중이라기보다는 이 공수부대 있죠? 그 공수부대 할 때 많이들 해석해서 쓰는 에어본 유닛, 뭐 에어본 트룹스 이럴 때 공수라고 이제 또 해석들을 하시는데 그게 또 한 발 더 나가서 군사적으로 정확히 하자면 공수부대 할 때 공수는 공중 수송을 뜻하는 이거입니다. 에어리프트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부대 명칭에 미군 쪽에 보면 에어리프트하고 에어본이 정식으로 다 쓰이는데 이거는 공수부대가 되고요. 공중수송. 에어본은 공정이라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는, 잘 모르시는 용어기도 한데요. 공정이라고 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공정.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공중, 여기 일반적으로 쓰는 에어 내지 에어리얼하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헷갈리시면 꼭 이거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이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동맹이 그 문제가 없다라고 안심시키는 그런 확인일 때는 sure affirm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사실관계의 그 팩트, 그게 맞다라고 할 때, 지금 이런 것처럼 confirm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따져보는 verify 성격의 그 확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반복하는 그런 성격의 재확인. 그런 경우엔 reiterate.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이런 경우는 see for oneself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confirm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 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진으로 직접 확인한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여기서 얘기 드린 see for oneself, we saw for ourselves 이런 식의 문구를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수송기라고 해서 지금 밑에 보면 C 이렇게 해서 C가 카고를 그 준말로 쓰는 거죠. 수송기 이렇게 하고 많이 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군에는 군에도 그렇고 민간에도 그렇고요. 이 수송할 때 트랜스포트 에어크래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기는 기본적으로 카고보다는 수송, 사람이든 물자든 그걸 다 가우르는 수송 기본적으로 트랜스포트가 되고요. 이거는 원래는 화물 수송기, 화물기가 됩니다. 카고, 이거 구분해 줘야 되는 필요가 특히 있을 때가 있고요.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voiders said, quote unquote, it is the first time since after 2020 for the H6 long uh, distance bomber from China to have landed on the uh, Woody Island among the Paracel Islands. 장거리가 있고 이제 중장거리가 있게 되는데요. 장거리 롱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중거리는 미드 내지 미디엄 이렇게 쓰는데 그 중간에 중장거리를 나눌 때가 있어요. 미사일 같은 것도 그런데요. 그럴 때는 인터미디엇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And then continue reporting that quote unquote the upgraded warp planes, the deployment of upgraded warp planes afforded ahead of for instance, the largest national defense forum to be held this during the coming weekend, as well as the encirclement operation against Taiwan and the escalating tensions vis-a-vis the Philippines. 업그레이드가 이제 개량을 뜻하는 겁니다. 성능을 더 낮게 만드는 개량 이렇게 해주고요. 저 위에 리마를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개조라고 하죠. 개조. 또 외향, 익스트리어를 뜯어고치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개조와 개량 구분해주고요. 자, 군용할 때 밀리터리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 사람들이 미군이 정식으로 쓰는 말은 워플레인, 군용기,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에는 워십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포위라고 그랬죠? 사방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래서 surrounding 쉽게는 이렇게 하고요. 정식으로 encirclemen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공격 군사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때 encirclement를 써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encirclement of Taiwan 근데 이걸 안 쓰고 이 공격 행위가 수반되는 siege 명사형태로는 siege 동사로는 besiege 하는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포위 공격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포위는 그냥 에워쌌다는 거지 공격까지 들어간 건 아니죠. 국어적으로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siege가 아니고요. encirclement. 자, besiege 그렇게 해서 구분 꼭 하셔야 되겠고요. And the unveiled satellite photos are dated the 19th and provided by those are courtesy of Maxa Technologies, a U.S. civilian satellite company. 공개해 보시죠. 이런 물리적인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뭐가 됐든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제일 무난한 게 이제 언베일인데요. 이거 이제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언베일 대신에 정식으로는 원래 릴리스나 이슈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헷갈리면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언베일 쓰시는데 여기서는 사진 공개죠. 그러니까 자료니까 릴리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위성 사진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정부 기관에서 공개를 했으면 disclose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공개를 하면. 근데 여긴 그런 건 아니죠. 민간 업체가 했으니까. 그리고 부대
외부인들, 일반인들 들어와서 보라고 하는 공개 행사는 오픈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하지만 군함 공개를 하죠. 그거는 하우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함 공개는 오픈데이라고 같이 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민간 얘기할 때 private라고 이제 가끔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private company 이러면 그거는 민간 쪽에서도 개인이 소유하는 걸 강조합니다. 개인 기업 내지는 사기업 이렇게 하니까 civilian 이렇게 꼭 해주시고요. 어, in the photos, you can see the uh, warplane, warplanes, including the H-6 bomber, Y-20 transport aircraft, and the KJ-500 transport aircraft, KJ-500 airborne early warning control aircraft standing on the runway of the Woody Islands airfield. 이제 비행장하고 구분은 꼭 해서 공항, 에어포트죠. 자, 에어웨이를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어웨이는 그 항로를 뜻하는 겁니다. 어, 공중에 있는, 내지는 사람 목에 있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공중에서는 항로. 그리고 간이활주로라고 에어스트립이라고 이제 활주로하고 구분하시는 게 있어요. 에어스트립, 그리고 택시웨이는 지상에서 이 활주로 간에 옮겨가는 서행을 하면서 이동하는 유도로라고 합니다. 택시웨이. 프라이빗 방금 전에 이게 민간 부문이라고는 많이 쓰죠. 프라이빗 섹터는 그렇게 쓰는데 이 외 이렇게 붙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 기업, 사기업이 되니까 꼭 구분해 주고요. 자, private foundation 이렇게 하면 사설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꼭 그 시빌리언과 구분해서 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And the professor of the and a scholar of national defense with th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Singapore analyzed quote unquote there is no need for China's long distance bombers to be present on the Paracel Islands, but then its deployment represents the full spectrum of signals about the situation current, which is ongoing, as well as the Philippines and regar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아일랜드 체인 저 위에서 아일랜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북한, 중국 쪽에서 가면 이게 도련선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전문단에 파라셀 군도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도라고 불러요. 똑같은 건데 파라셀 제도 이렇게 불렀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군도와 제도. 그래서 군도는 그냥 여러 섬들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엮이는 이 파라셀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러 섬들을 하나로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도라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 의미인데 제도라 그러면 누군가의 그 본토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그런 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파라셀 제도 여기는 어느 국가에도 지금 현재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제도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도. 자, 그리고 이 파라셀 제도는 이제 국어로 옮길 수가 있죠. 한자로 해가지고 난사군도라고 하고 시사군도라고 두 가지가 이쪽 남중국해에 대표적으로 군도가 있는데요. 파라셀 아일랜드는 시사군도라고 국어적으로 한자적으로는 표기를 합니다. 시사군도 그리고 이거랑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군도가 스프레틀리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스프레틀리 아일랜드는 난사군도
그렇게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방위라고 하면 동서남북 방위각을 나타낼 때 그걸 진짜로 얘기를 할 때는 omnidirectional 내지는 all directions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는 어떤 묘사로 쓴 겁니다. 진짜로 그 누군가가 신호탄이라는 걸 쏴서 보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쓰면서 full spectrum이라는 말을 묘사로 전방위를 많이 씁니다. 특히 군사에서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신호탄이 아니고 sign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징후나 조짐이라고 국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경고, 징후 이러면 누군가가 알려준 게 아니라 이 경고가 있다라는 걸 어림짐작하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징후나 조짐. 자, 시그널이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통신호 이럴 때 트래픽 시그널 이렇게 쓰는데 묘사할 때는 이렇게 신호탄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신호탄. 자, 전방위와 본격 구분하시죠? 본격적 힘을 제대로 써본다는 얘기인데 full swing, in full swing, in full swing, 자, 이 full fledged, all out, full blown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본격적.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있죠? 지금 여기가 페르세 아일랜드 그 남중국해 중국 밑에 여기가 난사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여기가 스프레틀리 이렇게 돼 있죠? 이 전체가 시사군도 이렇게 돼서 꼭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중국해를 둘러싼 그 분쟁 소식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